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세상 가장 환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어린이날이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날이 돼버린 현장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낮 12시경 세종시 지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2개월 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두고 가니 흰 국화, 생전 아이가 좋아했을 법한 간식, 부디 편안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뛰어놀고 있길 바란다는 마음, 또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사과의 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들이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주차를 금지하는 공원형 아파트인데요. 당시 택배차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을 막아둔 구조물을 치우고 단지 안으로 진입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택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전반적인 사고 조사와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원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기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큽니다. 그리고는 너도 나도 문제의 원인을 찾기 바쁩니다. 택배 차량의 진입을 관리하지 못한 경비원 탓, 속도를 낸 택배 차량 기사 탓, 아이 곁을 지키지 못한 아빠 탓. 안타까운 마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너무도 쉽게 서로를 향해 화살을 겨누기 바쁩니다. 원인을 찾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사고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특정해 규정해버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와 경비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맞고 부모가 곁에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사고는 누구만의 잘못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과 잘못들이 조금씩 틈을 만들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은 한마디가 당사자들에게는 아이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겁니다. 부디 아이가 평안에 이르렀기를 바랍니다. 부디 반복되는 아파트 내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한 번 더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5월 6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IM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애써 지어놓고 반도 못 쓰는 시설입니다. 예, 어떤 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어제가 5월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예. 혹시 어린이날 자녀들하고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강원도로
아이들과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네, 뭐 이처럼 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예. 하지만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서요, 이 마음 놓고 나들이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죠. 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 이 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서 이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 장애 아동 그리고 부모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 공사 차질로 인해서 개원 시기도 많이 늦어졌었죠. 예. 거기에다가 의사 확보도 못해서 이 개원 쪽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병원 운영을 위한 또 국비 확보도 못하면서 운영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결국 이제 현실이 됐는데요. 예.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많지 않아서 이 병원을 찾는 장애 아동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장애 아동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병원 운영을 위해서 대전시가 지난해에는 53억 원을 그리고 올해에는 92억 원의 대전 시비를 투입했는데 예. 그 운영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 입원 병동 30병상 가운데 10개 병상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병원 시설을 지어놓고도 이렇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점은요. 예. 이렇게 운영해도 그 지난해 30억 원 적자 기록했다고 예. 하고요.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지난해 2배인 6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이럴 때 중앙정부 차원의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요. 인건비 정도 그 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그 보건복지부는 좀 국비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가요. 이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22대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게 지어놓고 이 돈이 없어서 그 지어놓은 시설 반도 이용 못하는 현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지역 정치권이요 이 명분과 당위성을 잘 살려서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이 소식은 잠시 후 방탄 기자단 코너에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시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 효문화진흥원이요, 이 공직자 비리 신고 관련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방송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리 신고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원 내용까지도 공개가 돼서 이게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최근 효문화진흥원 상장 수여에 관한 의문이라는 이제 제목의 공직자 비리 신고 민원 문서가 예. 이 효문화진흥원 내부 포털에 1시간 정도 노출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 문서는요, 이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이첩됐던 거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문서 안에 민원인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등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예, 공직자 비리 신고 관련 문서가 노출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민원인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런 말이군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예. 예. 이 효문화진흥원의 이 관련 문서 이첩하면서요. 그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라는 예. 이제 당부하는 그런 국문도 첨부가 됐었다고 이건 하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도 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효문화진흥원의 이 문서관리 소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 내용이 공개됐다는 예. 점입니다. 문서 안에 그 성희롱과 관련 좀 민감한 사안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실제로 효문화진흥원 내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관련자를 약식 기소했고 관련자가 불복해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해서 예. 다음 달에 이제 법원에서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 효문화진흥원은요, 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인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거든요. 예. 글쎄 이런 문제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예, 예. 이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한국효문화진흥원 김기영 원장이 보였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김기영 원장이
이 사안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이 문제를 성희롱 사건하고는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예. 취지의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외부로 알려져서 유감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성희롱 문제 이거는 징계 등을 통해서 이미 행정 처분까지 끝났는데 그게 다시 외부로 알려져서 유감이라는 뜻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 원장은 현재 재판 중이라서 이 사안이 그 진흥원 차원의 개입도 어렵다 뭐 이런 해명도 동시에 내놨다고 합니다. 예, 성희롱 문제는 진흥원 차원에서 이미 조치도 끝났고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혹시도 뭐 효문화진흥원의 부실한 정보 관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예.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문제가 다시 부각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기관장으로서 뭐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반응하면 될 일인데 예. 언론이 왜 그런 것까지 보도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언론을 너무 그 자신이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여성계도 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성희롱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요. 예. 효문화진흥원 김기양 원장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뭐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철저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좀 쉬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오 인정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발 방지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부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이날 하루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선물까지 풍성하게 챙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어른의 역할은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또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어서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학생은 4월 기준 3,604명입니다. 5년 전인 2020년 4월보다 약 300명 이상 늘었는데요. 특수학교 거대 과밀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특수학교 설립과 유초등 특수학교 신설을 위해 시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했는데요. 오늘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 모시고 자세한 현재 상황과 요구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금 대전 지역 특수학교 또 과대와 과밀 학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전시의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즉 장애 학생의 이제 교육권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법정 학급 인원이 있어요. 이거를 초과한 학급을 우리가 과밀학급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이 과밀학급이 2022년에는 59개였는데 2023년에는 73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체 학생 수가 3,700여 명이 줄었는데 예. 특수교육 대상의 과밀학급은 증가한 거죠. 또한 특수학교의 과대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전 가원학교가 예, 예. 2012년 개교 당시에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4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인가받은 학급 수를 지금 넘어섰고요. 예. 현재는 49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학급이 더 초과된 거죠. 예. 거기다가 110명의 아이들이 과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전국에 있는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과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가 이렇게 부족하고 학급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지역 내에서 배정을 받는 비장애인 학생들은 그냥 집에 가까운 곳 그래도 아주 멀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학급이 없이 멀리 가야 되는 이런 또 직접 찾아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 실제로 예. 수치를만 알고 있다가 예. 실제 상황들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예. 헤든 학교의 예. 통학 시간표를 제가 지금 갖고 나왔거든요. 예. 보게 되면 제일 적은 게 75분이고요. 많이 걸리는 시간이 95분입니다. 심지어 가수원동에 사는 예.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은 90분에 걸쳐서 예. 헤든 학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루에 이들의 통학 시간이 3시간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예. 학교로 갔는데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교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학교에 도착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구토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예.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은 것을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예. 이거 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 예. 서구 유성구에 장애아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예. 또 이 지역에는 좀 어쨌든 간에 학교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중구에는 예. 특수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예. 중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의무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어떤 말씀들을 요즘에 주로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학교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헤든학교, 가원학교, 행항학교, 학교장님부터 해서 교사분들, 교직원분들, 예. 그리고 학생 부모님들까지 예. 다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고요. 다 같이 지금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 많이 이제 쌓였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특수학생 부모들,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교직원분 이것까지 다 넘어서서 예. 시민들도 이거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삼선 교육감 시절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당초 이제 2026년 개교 목표가 28년 3월로 지금 미뤄진 상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미룰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답답하고요. 만약에 미뤄진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뤄진 예. 기간만큼 기간 동안에 이 과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28년도에 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서도 사실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대전시 조례 중에 예. 특수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회 조례 제가 지금 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예.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 특수학교 설립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 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가 개최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예. 한 번도 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대전시 교육청의 어떤 행정과에서는 이 조례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니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까지 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 이게 단순히 미루려고 미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지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의지가 좀 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진전을 위해서 어떤 논의의 장이라든지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회부터 예. 개최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교육청에도 강력히 예. 요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전시 의회 임시회에서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 교육감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질의를 또 했습니다. 근데 설동호 교육감은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원학교에 대해서 학생 수는 늘리지 않을 것이다.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또한 위치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자리에 예. 이제 방청을 했었거든요. 아, 같이 계셨군요. 예. 예. 그래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증축을 통해서 지금 과밀된 그 학생 부분들을 좀 분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실 몇 개를 증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원학교는. 예. 그 상황이 뭐냐면 교실 문제뿐만 아니라 강당 같은 경우도 한 학급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 세 학급이 뭐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너무 많이 학생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예. 비상 벨을 누르면 전 교직원이 막 달려가야 되는 예. 항상 어떤 대기 상태 긴장이 이런 좀 긴장 대기 예. 상태에 있는 이런 거거든요. 증축 정도가 교실 몇 개, 한 15개 정도의 지금 증가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은학교 같은 경우 유치원부터 지금 전공과 고등학생 또 예. 고등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같이 전체가 다 같이 있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치원부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저는 발을 딱 쪼개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분리시켜서 예. 다른 학교에 하든지 좀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계획들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좀 서남북권의 특수학교 설립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 지금 뭐 대전시하고도 이 문제가 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지 부분에서 그렇고 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모 학교가 이제 폐교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예. 얘기 나왔다가 예.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내부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남북권에 개발도 들어가는데 예. 이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 특수학교로 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지금 계획을 바꾼 거로 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대전시 교육청의 그 교육관의 의지가 조금 좀 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구체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꼭 설립 부지 문제만을 얘기하는데 예. 지금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통폐합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통폐합을 하게 되면 학교가 하나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런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소규모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좀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 학교를 특수학교에 전환하는 것이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고 교육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절차적으로 아주 까다롭거나 어려운 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들도 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꼭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질 수 없다. 이거는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시민들이 동참을 하셔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서명운동 지금 받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계획을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뭐 대전 지역에 있는 15개 단체, 학부모 단체, 장애인 단체, 그리고 뭐 치료사, 의료기사 단체들, 교사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예. 그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그런 조직들이 예. 같이 함께해서 시민대책위원회를 지금 꾸린 상황이고요. 예. 여기 상황에서 말씀하신 서명운동을 좀 전개를 하면서 이것을 모아서 오는 21일에 저희가 예.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기자회견 위에 대전시의 지금 시의회와 지금 예.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예.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그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대처를 해나가려고 보고 있고요. 예. 저희는 봤을 땐 올해 최소한 예. 과밀된 학급, 예. 그 학급들의 과밀화는 무조건 해소해야 된다. 그거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학교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약속들을 대전시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해줄 것을 예. 그런 확답을 받는 것이 우리 시민대책위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다른 지역의 뭐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어지려고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와 또 그런 뭐 부지 확보라든지 관련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좀 동등하게 교육의 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위해 앞으로 계속 뛰어 주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럼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들은 예.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예.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청은 이런 민원을 걱정할 게 아니고 예. 네, 우리의 학생들이 자기 동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최선이 아니라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몰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서명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어떻게 보면 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전 지역 특수학교 과밀 과대 문제에 대해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5시 현대사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편찬한 공동육아 첫걸음 안내서, 공동육아 더불어 삶을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김기수입니다.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5월을 맞이해서 저는 공동육아 첫걸음 안내서인 공동육아 더불어 삶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공동육아 연구회부터 함께한 양육자와 교사 출신 연구자들이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와 노하우를 모아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편찬한 책인데요. 공동육아의 지난 발자국을 살펴보고 생태적 삶을 통해 나들이와 텃밭 가꾸기, 세시절기에 따른 보육과 일과, 그리고 자기주도의 자유놀이를 통해 스스로 놀 줄 알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실천적 교육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아이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사와 양육자 모두 더불어 성장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 맺기의 어려움,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동육아의 또 다른 장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을 별명으로 부르며 우리가 반말이라고도 일컫는 수평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고 특별한데 집단으로 묶어 선생님이라는 단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과 각각의 선생님의 느낌과 이미지가 살아 꿈틀거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아이와 교사의 관계에 있어 별명은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색다르게 할 수도 있다. 공동육아의 반말 문화는 아이와 교사 간의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과 상호 간의 자유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사와 아이가 공동 영역을 구성할 수 있는 관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아이는 매일 나들이를 오가면서 봄이 되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가는 과정도 매일 관찰하고 진달래도 따와서 깨끗이 씻어 진달래 화전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자연을 말 그대로 느끼고 즐기게 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비와 우산을 쓰고 다니며 돌아오는 길에 무지개를 만나면 또 신나서 웃고 떠들겠지요. 그렇게 나들이길에서 터전으로 돌아온 뒤 별명이 개구리, 진달래, 무지개인 선생님과 그날의 경험과 감정을 신나서 떠들게 된다면 아이들의 상상 속에선 어떤 우주가 펼쳐질까요?
이런 독특한 문화와 관계 맺기는 수십 년간 진정으로 아이들만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과 노하우가 쌓여진 덕분이겠지요. 그런 수많은 역사와 노하우가 한 권의 책으로 모여있는 것이 공동육아 더불어 삶입니다. 각자 도생과 분절된 삶의 방식에 지치신 분들에게 공동체 감각과 마을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 양육자, 교사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육아의 맛보기로 이 책을 권합니다. 제 첫째 아이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4년 다니고 올해 졸업했고 다시 둘째가 가장 어린 반을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공동육아의 시절을 생각하면 즐겁기도 행복하기도 때론 아찔한 갈등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더 성장하게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도 선생님들도 모두 아이들과 관계 맺으며 함께 자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대상화해서 보호하고 키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 돌봄과 양육은 아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양육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더불어 삶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김기수 이사께서 양육자와 교사 출신의 연구자들이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와 노하우를 모은 공동육아 첫걸음 안내서인 공동육아 더불어 삶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이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중도일보 이묘연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짚어볼 내용은 대전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전국 최초로 문을 열고 현재 운영 중인데요. 올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 5월에 개원을 했고요. 네. 충남 권역형 병원으로 대전, 세종, 충남 중점에 있으면서 지역 중심의 아이들 그리고 예. 전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와서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병원은 국비 12 그리고 국내 넥슨이라는 기업의 후원으로 예, 예. 총 494억을 들여서 건립이 됐습니다. 예. 어렵게 개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가 했는데 예. 또다시 운영비 문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올해만 해도 인건비 64억 그리고 운영비 28억 총 예산이 92억이 일단은 편성이 됐는데 전액 11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말씀하신 적자 네. 수준은 작년에 한 30억 원 그리고 올해도 한 60억 원 정도 예.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원 초기부터 예. 이 적자 문제는 다들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예. 특수 교육이나 뭐 재활치료,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수익이 보전이 분명히 안 될 것이고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우려 목소리 계속 있었고요. 예. 이게 현실이 된 것뿐입니다. 예. 실제 이제 작년 5월부터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추계를 했을 때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117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12로 어쨌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전시가 정부에 병원 운영비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대전시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로 4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면서 반려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전액 12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12랑 민간 기업의 도움으로 병원을 짓기는 했는데 예. 이후에 대전에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 하나 있고요. 예. 그럼 나머지 서울과 일산 그리고 제주에 있는 병원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이 예. 되고 있는데 이 병원에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전에 있는 공공형 어린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넥슨이 예. 후원을 해서 건립을 한 경우라 조금 시작이 좀 다르죠. 예. 서울, 일산, 제주 병원은 정부가 위탁해서 이제 민간에 위탁해서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형태고요. 예. 이제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병원은 공공형인데 사실 민간이 처음에 건립비를 후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건립비 일부만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 나머지 이제 운영비는 오롯이 대전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중부권의 거점형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뭐 순수하게 대전 환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계를 봐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타 지역 내 아동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예. 100% 대전시에서 11호만 운영하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근 지역인 세종, 충남, 충북도 같이 좀 협력해서 예. 뭐 분담을 하든 같이 목소리를 내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어린이 병원과는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 중부권에는 병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가까운 권역에서도 와서 진료를 네.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부가 이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 권역끼리라도 조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네네. 운영비가 좀 충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정부는 예. 건립 병원의 운영비 지원 사례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민간 위탁한 병원은 정부가 어떤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 그 병원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가 지은 병원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라는 예. 게 정부 논리입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전국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10개를 건립하겠다고 사실 했어요. 예. 그런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금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병원 한 곳이고요. 이게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3개 병원만 또 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정부가 국가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사실. 예. 장애인 건강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책무와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정부는 약간의 좀 손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어쨌든 해결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뭔가 좀 움직임을 보이던가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대전시에서 내놓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예. 대전시 차원에서 뭐 추진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예. 다만 최근에 이제 대전시, 세종시 그리고 충남 3개 자치단체의 예. 실무국장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긴 했어요. 네. 지금 현재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적재폭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지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논의해야 할지 협의를 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수시로 이 간담회를 또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건 어쨌든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예. 국비 확보는 정무적 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국장들끼리의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 3개 지역의 이제 정치권, 정치 국회의원들끼리 또 예. 만나서 더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논의들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추진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고 병원 건립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또 문을 열기 직전에 의료진 충원 문제도 있었고 맞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도 네. 있었고요. 그러면 의료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겁니까? 사실 이 의료진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재활의학과 의사 3명,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1명, 치과 1명, 당직이 2명 이렇게 7명을 예. 충원할 예정이었는데 재차 공고를 해가면서 총 7명 중에 4명을 새로 뽑았고요. 예. 재활의학과 의사 1명은 충남대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순회 진료를 예. 하기로 했고 당직이 2명은 대전시 소속 공중보건의를 초기 예. 병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로 지금 병원이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쨌든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원하면서 이 병원의 진료를 희망하던 이 환자들
또 장애 아동들, 부모님들 다 이제 이곳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좀 컸고요. 뭐 이곳에 가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 오셨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리를 이렇게 못 잡고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또 그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십니까? 일단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인건비 충당이 제대로 안 되고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네. 의료 서비스의 질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운영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대전시에서만의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아동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가 입원 병동 30병상 가운데 현재 10개 병상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치권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국비 확보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만들기까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이걸 또 운영하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적자 폭이 더 줄 수 있도록 또 내지는 여러 예산들을 따올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교 돌봄터가 부실한 간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뭐 SNS 상에도 좀 떠돌고 있고요. 보면서도 참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곳에선 대전에서 처음으로 1호죠. 제1호 학교로 학교 돌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입니다. 이거는 사실 교육청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유성구청에서 학교 돌봄터 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의 이제 돌봄 공백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돌봄 교실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학교는 돌봄 공간만 순수하게 제공을 하고 모든 운영이랑 관리는 지자체인 유성구청이 맡는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협력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지원되는 이제 간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간식이 너무 부실하고 위생 상태도 우려된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과일이나 정말 소량의 간식, 과자들 그리고 뭐 스파게티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어 있다든지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 가격에 걸맞지 않은 그런 수준을 보여서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보니까 뭐 오렌지 12조각 잘라가지고 뭐 시리얼 조금 해서 한 30명이 나눠 먹게 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물론 우리가 아이를 볼 수 없어서 돌봄을 맡겼지만 그 상황을 보면 부모들은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플 수밖에 없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될 텐데 이 간식비가 한 끼당 4,4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을 떠나서 이 뭐 간식의 양이나 질이 이렇게 너무 떨어지게 되면 부모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고 좀 맡길 수 있을까?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기 아동들이 먹는 음식, 뭐 예전에 대전에서는 급식에 대한 또 부실 논란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나 간식의 질,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이 먹는 간식이 한 끼당 4,400원인데 이 중에 일부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학부모가 1,500원을 부담을 했던 데에서 지금 현재는 1,900원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간식비에 학부모가 부담을 또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 아이가 먹는 간식에 학부모들도 좋은 간식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간식이 너무 부실해서 부실 논란까지 일어난 상황이니까 학부모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더 충격이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관리하고 있는 유성구청 측에 어떤 이런 뭐 질이나 이거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을 텐데 뭐 혹시 어떤 대응이 있습니까?
네, 해당 초등학교 돌봄위원회가 논란이 이제 커지자 제공을 즉시 중단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새 업체로 이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유성구청은 제공 논란과 관련해서 이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간식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이 먹는 것 가지고 제발 이런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말 아이들한테는 다 주고 싶지만 못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이 사비까지 들어간 이런 지원 사업에 구청에서도 좀 철저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업체 측은 혹시 뭐 좀 변명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혹시 뭐 나온 게 좀 있나요? 업체 측은 간식 업체 직원이 바뀌면서 준비와 대응이 미숙하고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렌지 12조각을 뭐 30명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게 충격적이었죠. 사진이 있어요. 커다란 통에 오렌지가 정말 작게 잘려가지고 12조각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오렌지 사건에 대해서는 배달 과정에서 한 반의 오렌지가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돌봄에서 나오는 바나나는 원래 까맣다. 아니면 뭐 딸기는 원래 분홍색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통해서. 업체에서요? 네네. 그걸 전해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럼 이제 뭐 구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뭐 따로 뭐 제재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유성구에 있는 상황이고 대전교육청은 대전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전교육 아이들을 먹는 간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교육청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정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구청, 교육청 또 학교 측 업체도 이제 교체가 됐고요. 여러모로 좀 앞으로는 좀 나아지길 바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내용 두 분 준비하신 내용 어떤 겁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뉴스입니다. 이제 KTNG에 다녔던 연구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 그 핵심 기술을 발명을 본인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수조 원대 배상금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해당 연구원의 경우에 1991년 KTNG의 전신이죠. 한국 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를 한 후에 2005년에 전기 가열식 관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갖고 개발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첫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KTNG는 사업성을 장담하지 못해서 그냥 후속 연구나 제품 개발 자체를 미룬 상태인데 이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연구원이 퇴사를 한 이후에 사업화가 된 거예요. 아, 있을 때 이게 나왔던 게 아니고. 그래서 2017년에 해당 특허를 토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한 이 해당 연구원이 이거는 내가 발명한 기술인데 이제 이렇게 회사가 전자담배로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하면서 이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연구원의 입장으로는 1년간 기술 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천만 원이랑 월급 625만 원이 본인이 받은 전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는 이 특허 보유 기간인 20년간 회사의 수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본인에게 2조 8천억 원을 달라는 국내 최고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그 회사에 소속해 있던 연구원이 내가 개발한 제품이 그동안 묵혀 있다가 내가 공교롭게도 퇴사하고 나서 이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은 없다. 그래서 2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송 가액도 그렇고. 그렇죠. 소송 가액이 개인이 제기한 소송 가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발명진흥법상에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퇴사를 한 동안 출원한 그 제품이 바로 출시되지 않아도 예.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KT&G는 일단은 우리는 이미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아까 하고 뭐 있는 상황이에요. 고문료 네. 줬고 월급 줬고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원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이 사건을 좀 공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KT&G는 그런 입장인 반면 이 연구원이 산정한 2조 8천억 원은 어떻게 이제 그럼 추산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변호사 측은 이게 이제 2007년 특허 낸 이후에 20년 동안 거둘 예상 매출액을 계산했고 예. 그리고 이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출시한 글로벌 기업이 예. 벌어들였던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의 특허 침해를 방치해서 해외 특허와 출원이 안 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예. 이거는 회사의 실수고 유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2조 8천억 원이라는 예.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탄기자단 시간에서 다룬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지금 사건을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취재기자분께서는 그럼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쉽게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변호사도 선임하고 회사하고 지금 이제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소송 가액 자체가 너무 큰 액수여가지고 예. 여러 군데서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다퉈볼 부분들이 있는데 예. 양측이 되게 팽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KT&G도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예. 뭐 2조 8천억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어떤 어쨌든 커다란, 보상은 해줘야 되니까. 그런 금액을 예. 보상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되게 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예. 재판 과정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이게 판례를 봤을 때 국내 법원이 이런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이나 뭐 직무 발명 관련한 소송에서 큰 금액을 인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 사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속과이기 때문에 예. 관심이 많겠지만 법원에서 따져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쟁점 사항들이. 그래서 이 실제 해당 연구원이 발명한 기술이 해당 제품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는지 그 특허가 적용된 상품이 얼마나 팔렸고 매출에 기여를 했는지 예. 그리고 이 해당 특허를 해외 특허로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이 예.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속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KT&G 측에서도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제출해야 되니 굉장히 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 거기는 하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지켜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대전, 세종, 충남 넥슨 후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적자 문제 그리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돌봄터 부실 간식 논란 그리고 지역의 전자담배 개발 KT&G 전 연구원의 소송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중도일보 이명인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5시 엔데 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